자, 역학적 에너지는요, 너네가 처음 배웠던 시점은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마도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다라고 이런 단어들로 처음에 좀 접했었던 적이 있던 게 역학적 에너지 되세요. 그래서 뭐 중3 때는 그냥 항상 운동 에너지랑 위치 에너지랑 뭐 같습니다.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뭐 이렇게만 배우고 넘어갔을 텐데요. 여기 물리에서는 동일한 내용을요. 설명을 요 일이다라는 녀석을 가지고 에너지를 설명을 하는 게 요 역학적 에너지 파트 되세요. 일단 시작하는 일이다라는 녀석은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 얘를 일이다라고 부르고요.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 자체를 에너지다라고 불러요. 너네가 오늘 요거는 중학교 때랑 다르게 요 일을 가지고서 에너지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요. 처음에 좀 개념을 잡으면서 와야 되는 게, 자, 건이야, 네가 열심히 일을 했대. 아마도 배가 부를까 고플까? 왜? 네 에너지가? 그래서 시작은요, 일을 하면은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반대로요, 일을 받게 되면은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이게 오늘 계속 쓰게 되는 일과 에너지의 관계 되세요. 에너지는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다라 부르면서요, 에너지가 증가하면 능력도 증가, 에너지가 감소하면 능력도 감소할 거고요. 그래서 이 일과 에너지는요, 일을 했더니 에너지가 줄고요, 일을 받았더니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둘은 서로 전환이 되는 관계면서요, 오늘 배우는 첫 번째 식은요, 일과 에너지의 변화량은 같은 말입니다. 얘로 시작이세요. 그래서 1부터 한번 보러 갑니다. 자, 일은 뜻이요, 힘의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다라고 해서요, 일을 구하는 식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로 구하게 되는데요. 앞에 쭉 배워왔던 이 힘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왼쪽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었던 게 힘이었어요. 따라서 힘에다가 거리를 곱해서 만드는 일 같은 경우에도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존재를 합니다. 근데 두정고 같은 경우는요, 여기 개념을 좀 빡세게 잡는 게, 야, 일은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있어. 힘을 곱하거든. 근데 이전까지는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플러스 부호를, 왼쪽으로 가면은 마이너스 부호를, 요 부호가 의미했던 게 방향이었는데요, 오늘 가는 일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의미하는 게 방향이 아닙니다 정도. 이 친구는 크기만 가지고 있는 녀석입니다가 일이다 라는 녀석의 주요 개념이세요. 그래서 두정에서는 물어봤던 게, 일은 방향이 없는 물리량입니다 정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하나씩 비교하면서 갈게요. 자, 첫 번째 그림 봤더니요, 힘을요, 오른쪽으로 줬더니 물체가 오른쪽으로 끌려왔고요. 두 번째 그림요, 힘을 왼쪽으로 줬더니 물체가 왼쪽으로 끌려왔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힘의 방향과 물체 운동 방향이 같으면, 자, 명준아, 물체 오른쪽으로 힘 줬더니 오른쪽으로 움직인데 물체는 빨라질까 느려질까? 또 왼쪽으로 힘 줬더니요, 물체가 왼쪽으로 움직인대요. 이때도 물체는 원래보다 빨라졌을 거고요. 따라서 이렇게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를요, 멈춰있던 게 힘을 줘서 그 방향 그대로 움직였더니 원래보다 빨라지네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쌤, 에너지가요 증가하려면요, 오늘 계속 시작부터 얘기하는 거, 일을 하면 에너지는 감소하니까요,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이때는 일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요. 그래서 위에 그림처럼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을 때, 쌤, 일은요 구하는 식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600입니다. 힘 곱하기 이동거리입니다. 600입니다. 이때 일은 그냥 600을 적으시면 되세요. 반대로요, 밑에서는요, 요 마찰력이다라는 녀석을 보는데요, 요 마찰력의 방향 같은 경우는요, 항상 운동 방향의 반대로 작용하는 게 마찰력이다라고 불러요. 따라서 이 그림은요, 물체는 원래 가던 중인데요, 마찰력을 받다 보니까요, 가다가 멈췄습니다.
힘의 방향은 운동 방향인 오른쪽의 반대입니다. 까지요. 그래서 원래 움직이던 물체가요, 힘의 방향, 운동 방향이 반대였더니 멈췄네요. 느려졌네요. 에너지가 아마도 감소했을 거고요. 그래서 우리요, 일을 했더니 에너지는 감소, 일을 받으면 에너지는 증가. 따라서 에너지가 감소했습니다. 이때 물체는 일을 했습니다라 부르면서요, 일을 구하는 식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 100은 100인데 에너지가 감소했네요. 일을 했네요. 이때는 부호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전까지랑 다르게요, 선생님, 이 일 같은 경우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는 존재함.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의미하는 건 방향이 아니라 일을 했는지 받았는지를 의미하는 게 일에서의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 되시고요. 다음요. 그래서 우리 오늘 가는 건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고요. 물체가 일을 하면 에너지는 줄어요. 물체가 일을 받으면 에너지는 늡니다. 따라서 일은 에너지의 변화량과 같습니다. 이 얘기 쭉 보러 가신다고요. 그래서 아까 봤던 거, 일이 플러스일 때 에너지가 증가하니까 일을 받았습니다를, 부호가 마이너스입니다. 에너지가 감소했겠네요. 이때 일을 했습니다 라고요.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의미하는 게 일을 했나 받았나 인데, 머리에 넣을 때는요, 이 에너지로 이해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세요. 이따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어서는요, 에너지,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볼 건데요, 첫 번째로 건들 에너지는요, 키네틱 에너지다 라 부르면서요, 운동하는 물체가 갖는 에너지, 운동 에너지부터 시작입니다. 저희는 중학교 때 배우고 왔던 식이요,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은 2분의 1의 m의 v의 제곱입니다 로 구하는 게 운동 에너지 식이고요. 그래서 오늘 가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쌤, 물체 봤더니요, 질량이 2kg짜리가 힘을 20을 받네요. 가속도는 10이고요. 물체는요, 가속도 10으로요 5m를 이동합니다. 물체를 봤더니 처음은 정지 상태니까 처음 속도는 0일 거고요. 나중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맨 첫 시간 때 배웠던 등가속도 공식을 통해서 나중 속도를 구하러 가요. 현재 물체는요, 질량이 2kg짜리가 힘을 20을 받다 보니까 가속도 10으로 5m만큼을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요. 따라서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을 빼줍니다. 구하시면은 V는 10이 될 거예요. 따라서 나중 속도는 10입니다 까지요. 오늘 가는 거는 일에 대해서 배운다 라고 하면서요, 지금 물체는요, 힘을 20을 받으면서요 5m를 갔네요. 물체가 받은 일 100이면서요 붙여가는 거는 정지 상태인 물체의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제곱 0이었을 텐데 5m를 가속도 10으로 이동했을 때 속도가 10이니까요. 2kg짜리 물체의 속도가 10이니까 운동 에너지를 구하시면요, 2분의 1의 질량의 속력의 제곱입니다. 100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쑥 쓸어가는 내용은요, 물체가 일을 100만큼 받았네요. 에너지도 100만큼 늘 겁니다. 봤더니요, 운동에너지 0이었던 녀석이요, 운동에너지 100이 됐네요.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오늘 요거 배우러 가시고요. 밑에도 그대로 해보면요, 물체요, 질량이 2kg짜리가 힘을 20 받으니까 가속도는 10으로 5m를 이동하고요. 처음 속도는 10이었네요. 마찬가지로 물체는요, 가속도 10으로 5m를 등가속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에 대입을 해봤더니 나중 속도는
루트 200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 쓸어가는 건요, 계속 2kg짜리가 10으로 가면은 2분의 1에 mv제곱 넣으시면은 운동에너지 100을 공식을 통해 구한 나중속도 20으로요. 똑같이 2분의 1에 mv제곱을 넣어봤더니 나중 운동에너지는 200이네요. 따라서 에너지는요, 얼마나 100만큼 증가. 똑같이 힘 곱하기 이동거리 2를 100만큼 받았더니 에너지도 100만큼 증가합니다. 오늘은 요식들 쓰러 가요. 그래서 일단 기본이 되는 식은요, 원래라면은 EAS를 가지고서 나중 속도를 구하는 풀인데 오늘가는 일과 에너지에서는요, EAS를 쓰지 않고요, 바로 에너지의 변화는 1입니다. 에너지의 변화는 1입니다. 이걸로 구하러 가는 내용들이세요. 그래서 일단 이 일과 에너지 정리다라고 부르면서요, 오성고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으로 줬던 문제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앞에 했듯이 EAS를 통해서 나중 속도를 구하고 에너지를 구하는 식 유도 과정을요, 일 에너지 정리다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쓸어가는 것들이 일을 질량과 처음 속도, 나중 속도로 바꿔가는 게 일 에너지 파트 되시고요. 앞서서 구해왔듯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먹었냐면요, EAS 식을 가지고서 나중 속도를 구했음. 또 1은요, 힘 곱하기 거리니까요, 식을 봤더니 AS가 중간에 겹쳐있네요. 따라서 AS를 넘겨보면요, 2분의 1의 유식을 그대로 AS에다가 넣어보면요, 1을 받았더니 에너지가 변합니다. 2분의 1의 m의 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m의 v0의 제곱입니다. 물체가 받은 1만큼 에너지가 증가해요. 요거를 우리는 운동 에너지다 라고 부르면서요, 위에서 만들었던 식이 2분의 1 mv제곱으로 처음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mv제곱으로 나중 운동 에너지, 둘의 차이가 받은 1과 같습니다. 이 식을 일 에너지 정리다 라고 부르시게 되고요. 그래서 오늘 쓸어가는 건요, EAS는 빼고 에너지랑 1로만 풀러가는 파트예요. 보면요,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v제곱입니다. 따라서 처음 거요, 2분의 1의 질량의 속력의 제곱, 처음 운동 에너지는 4를 2분의 1의 질량의 속력의 제곱, 나중 운동 에너지는 16입니다 까지요. 자, 따라서 건이야, 에너지가 얼마나 늘었니? 왜 늘었게? 1을 12만큼 받았을 거고요. 그림 봤더니요, 힘이 얼마인지는 모르는데요, 6m를 이동하면서 받은 1이 12네요. 따라서 물체가 받은 힘은 2인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요, 에너지를 통해서 1을 구하고 힘을 구하러 가는 파트, 이게 역학적 에너지의 시작이시고요. 자, 이대로 연습 문제 1번 같이 봅니다. 자, 일단 이거 오타 났다 얘들아, 이거 제곱 빼야 돼. 당연히 잘못 적었어. 자, 시작은요, 마찰이 없는 수평면 위에요, 처음에 2로 움직이던 물체가요, 질량은 2kg이다 라고 하네요. 10N의 힘을 2m 동안 받아서 나중 속도 V가 되었습니다. 까지가 문제에서 알려준 조건들. 일단 쉬운 것부터 해보면요, 일단 니은 봤더니 가속도가 5인지를 물어보고, 문제 봤더니요, 힘은 10이고요, 질량은 2니까요, 가속도는 5입니다. F는 MA는 계속 쓰는 식.
딕은요, 한 일을 물어보네요. 일을 구하는 식은요, 힘 곱하기 거리니까 10 곱하기 2로 20이고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요 기억복이 되면서요, 물체의 나중 속도를 구하라 라고 해요. 일단 뭐 등가 속도 공식을 쓴다 라고 하면은 으로도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오늘 배우는 일과 에너지 파트에서는요, 요거 안 써요. 대신에 쓰는 게 물체가 받은 일은요 20이네요. 같은 말, 일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변할 건데요, 물체의 나중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 물체의 처음 운동 에너지는 4가 되다 보니까요, V제곱은 20입니다. V는 루트 20인가 봅니다. 이런 식으로 써먹는 게 오늘 가는 일과 에너지 파트시라고요. 다음요. 자, 연습문제 2번에서는요, 알려준 건요, 힘은 15로 거리는 3입니다. 물어보는 건 에너지의 증가량을 물어봐요. 자, 명준아 봤더니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어때요? 같으면 일을 한 거야, 받은 거야?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니까요, 물어보는 거는 일이 얼마입니까? 45줄입니다.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다음요. 그래서 뭐 25-2에는요, 뭐 두점 그냥 던져주는 문제로요, 요거 하나 물어봅니다. 물어보는 의도는요, 일을 구할 줄 아는지 정도를 물어보는 중이고요. 빨리 한번 해보세요. W는 F했으니까 1은 1500, 힘을 구하래. 이동거리 30이네요. 힘은 50 단위 뉴턴입니다. 보시면 되고요. 이어서는 연습문제 3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요, 동일하게 지금 힘, 거리로 1을 구하고, 1은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를 쓰는 파트인데요, 그래프를 봤더니요, 그래프의 종류는 속도의 시간을 주면서 시작이네요. 일단 시작하는 건요, 선생님 봤더니 질량이 2인 건 좋습. 앞에까지는요, 질량도 주고 힘도 주고 거리도 줘서 에너지를 구해라, 일을 구해라, 이런 형태였으면요, 이 문제에서는 속도의 시간 그래프로 니네 보고 나머지 요소들을 구해보거라, 이 내용이세요. 그래서 속도의 시간 그래프가 들어오다 보니까요, 쓰는 거, 속도 시간의 기울기는 가속도였습니다. 구하는 식은요, x 변화량 시간 변화분의 y 변화량 속도의 변화입니다. 가속도는 2입니다를 그래프를 통해서 구할 수 있고요. 속도 시간 그래프의 면적이 의미하는 거는 변이었어요.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속도 곱하기 시간입니다. 변이입니다. 넓이 구하시면은 6 나오시고요. 자, 이 상태로 하나씩 구하러 가볼게요. 자, 일단 선생님 시작 기억은요, F를 물어봅니다. F는요, 질량 2kg에 그래프를 통해서 구한 가속도 2네요. 따라서 힘은 4입니다. 구할 수 있고요. 니은과 디귿보기를 봤더니요, 일과 에너지의 변화를 물어봄. 어차피 이 니은과 디귿은 둘 다 같은 말들이시고요. 그래서 구하가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정도를 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지금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입니다를 쓸 수 있고, 그래프의 면적을 통해서
이동거리 변위가 6입니다까지. 따라서 1은 24입니다.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하나 더 쓸 수 있는 건 쌤, 처음에 물체의 속도는요 1이고요. 이동하고 나서의 물체의 속도는 5네요. 따라서 에너지의 변화는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입니다. 로 구하셔도 동일한 1 에너지 변화량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 되시고요. 그래서 OT 때부터 계속 얘기하던 내용은요. 이 중간고사 시험 범위에서만 그래프 한 10명까지 나온다. 근데 얘가 뒤로 가면 뒤로 갈수록요. 어디에다가 어떤 유형의 그래프를 줄지를 몰라. 그래서 각 그래프 기울기가 의미하는 거, 면적이 의미하는 걸 알아야지 뒤로 가면서 섞여있는 문제들 풀어가기가 수월해지고요. 막말로 통합과학 때는요 어차피 물리라고 해봤자 시험 한 번당 물리가 한 파트만 들어오다 보니까 그냥 그래프 나오면 코페라 외워서 풀어도 됐는데, 여기 물리학은 이름부터 중간고사 전범위가 물리, 따라서 그래프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빨리빨리 또 연습을 하면서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음은요, 보는 그래프의 종류는요 이동거리랑 힘에 대한 그래프로 그래프 종류 바꿔갑니다. 자, 오늘 배우는 첫 번째 식은요 W는 FS입니다 로 시작이었어요. 하필이면 그래프의 종류도요 힘의 거리 그래프를 쓰다 보니까요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 기울기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면적은 Y축과 X축을 곱합니다 였어요. 따라서 오늘 배우는 거 W는요 FS인데요 힘의 이동거리 그래프네요. 따라서 면적을 구하면 1 나오겠네요. 얘로 하나 더 추가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면적 구하시면은 25가 됩니다. 그대로 붙여가면은요 물어보는 건 5m를 이동한 순간의 속력을 물어봄. 계속 쓰는 식은요 1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에너지가 25만큼 증가하면 되는데요 2분의 1의 질량의 속력, 물체는 처음에 정지다 라고 했으니까요 식을 계산하시면 나중 속력은 5가 나옵니다. 이렇게 끝나시면 되고요. 됐으면 기출문제 2번이랑 3번 이 두 가지 한번 해보실게요. 주는 그래프는 힘의 이동거리 그래프입니다. 네, 같이 해볼게요. 자, 일단 주정 거 한번 보면요. 힘의 거리 그래프 나오면 갖다가 쓰는 거, 면적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니까 1입니다예요. 따라서 면적 구하면요. 38에 24랑 1에 6, 1은 30이 되고요. 자, 일단 뭐 니은 한일 30입니다. 얘는 쉽죠? 또 딕은요 4m를 이동한 순간에 속력 물어봅니다. 계속 써가는 거, 받은 1과 에너지의 변화는 같습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처음 0, 요 구하시면은 속력입니다 까지요. 따라서 디귿은 틀렸고요. 자, 기억 때문에 좀 어려워하던데 그래프 읽으면 돼. 2m 이동한 순간에 그래프 그대로 따라가 보면은 힘은 8입니다. 따라서 2m 이동했을 때 힘은 8, 질량은 2, 가속도는 4입니다. 답은 기억 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다음요. 자, 마찬가지로 힘의 거리 그래프니까요. 면적이 의미하는 게 1입니다로 시작. 계속 물어보는 거. 쌤 지금요 쓰는 거요. 1이 16이면 받은 1만큼 에너지가 변합니다. 2분의 1의 질량의 속력의 제곱.
처음은 정지니까 0입니다 까지요. 따라서 답은 4m/s가 나오면 되는데, 쌤 서술형에서요 물어보는 건요 1 에너지 정리를 이용하세요 란 말이죠. 얘가 딱 W는 델타입니다. 얘만 포함하시면 1을 받은 만큼 에너지가 늘어요. 1을 하면은 에너지가 줍니다. 얘가 1 에너지 정리시니까요 그냥 서술형에서 요구하는 건 요게 있나 없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요거 2번에서요 애들 많이 틀려던데요. 일단 답은 보존되지 않습니다야. 자, 니네가 일단 물리학 고2쯤 되면서요 하나 좀 깨고 가야 되는 게요, 니네가 중3 때는 무조건적으로 에너지는 보존입니다. 이거 외우면서 풀었을게요. 그래서 아마도 이 문제에서도 에너지는 역학적 에너지 항상 보존이었지 뭐 이러고 틀려온단 말이야. 일단은 하나 깨고 가야 되는 거, 오늘 시작부터 한 10번째 얘기예요. 물체가 1을 받으면 에너지 늡니다. 1을 하면은 에너지 줄어요. 따라서 지금 상황에서요 물체는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힘을 받다 보니까 에너지가 늘어요. 에너지 보존 아니시라고요 지금. 그래서 답은 않는 이유는 뭐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1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면 끝. 1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하니까요. 뭐 이 정도 해도 괜찮으시고요. 일단 깨고 와야 되는 거, 에너지 보존 항상 맞는 말이 아닙니다. 요거 하나 기억하면서 오시고요. 자, 이어서는 그래프 종류 하나 더 섞어갑니다. 얘는 힘의 시간 그래프로 바꿔갑니다. 힘의 시간요. 자, 일단 뭐 지난 시간 내용이기도 하고요. 뭐 다른 학교면은 불당 제외, 나머지는 고1 때 운동량, 충격량, 운동량, 변화량 얘기로 끌고 오는 게 힘 시간 그래프입니다. 일단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은요 힘 곱하기 시간에 해당하는 충격량을 뜻하는 게 이 친구.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 계속 2를 구하게 될 거고요. 2를 구하는 거는 에너지의 변화량으로 구하는 게 1이었고요. 그래서 붙여가면요 이런 느낌이에요. 여태까지 뭐 힘의 거리니까 곱하면 그냥 1이네, 되게 쉬웠던 녀석인데요, 딱 여기부터가 한 단계 좀 어려워지는 문제세요. 일단 만들어가는 건요, 지금 힘의 시간 그래프면은 면적을 구하게 되면요 충격량은 12입니다. 충격량 같은 말은 운동량의 변화량이었고요. 얘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 질량 곱하기 처음 속도를 뺀 값, 얘가 운동량의 변화량이었고요. 네,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요, 물체의 한 일, 1을 구하라고 함. 쌤, 1을 구하러 가는 건요 에너지의 변화입니다.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로 구하는 게 에너지 변화였고요. 그래서 이 그래프가 나올 때는요, 쌤 문제 봤더니 힘의 시간이라서요 막 속도에 대해서 바로 뭔가 구할 수 없음. 또 힘의 시간 그래프라서요 막 면적 갖다가 2를 구할 수도 없는 녀석이야. 그래서 힘 시간 나오시면은 충격량의 운동량의 변화량이라서요 들고 있는 걸 봤더니요 나중 속도랑 처음 속도를 들고 있어요. 또 쌤 1은요 에너지의 변화라서요 운동 에너지를 구하는 식을 봤더니 여기도 V1과 V0를 들고 있고요. 따라서 힘 시간 그래프가 나오시면은 쓸어가는 거, 질량은 4kg짜리 처음은 0이었어요. 질량은 4kg짜리 변화량이 10이니까요. 나중 속도가 3인가 봅니다를 운동량, 충격량 식에서 빼오셔야 돼, 구할 때.
따라서 물체는요, 움직이고 나서 속력이 3인가 봅니다. 들고 오시면 되고요. 그대로 연결 지어요. 처음은 0이겠네요. 나중은요, 2분의 1의 질량의 속력의 제곱입니다. 18입니다. 얘가 에너지 변화량, 받은 일의 양 18줄입니다. 이렇게 구하시면 되시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힘, 시간 나오시면은 식을 하나 거쳐와야 됩니다.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되세요. 자, 됐으면은 밑에 요 복잡 거가 힘, 시간 그래프를 준 문제였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 직접 해보실게요. 네, 그래서 구하시면은요, 일단 힘, 시간 그래프에서 면적이 의미하는 녀석은 충격량입니다. 면적 구하시면은 80 나오고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요게 80이래요. 처음 속도는 0이니까요. 질량 곱하기 나중 속도가 80. 따라서 나중 소극력은 40 나오고요. 운동에너지는 2분의 1의 mv제곱. 운동에너지 구하시면은 1600줄. 이렇게 끝나시면 되세요. 자, 커니야, 만약에 이 문제에서 물체가 받은 일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답은 에너지가 1600이 늘었으니까 받은 일도 1600이겠네요. 까지가 여기 파트 기본 문제들이셔요. 자, 그래서 지금 앞에 1시간 정도 쭉 배운 내용 정리만 해보면요.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라 부호는 있지만 부호가 의미하는 건 방향이 아니라 일을 한 건지 받은 건지를 뜻하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였어요. 이어서 첫 번째로 건드려 놓은 에너지는요, 운동하는 물체가 가진 에너지입니다. 운동 에너지다 라 부르시면서요. 그래서 쓸어갔던 식이 물체의 처음 운동 에너지는 0인데요. 힘을 오른쪽으로, 운동 방향을 오른쪽으로 주다 보니까요. 물체가 받은 R자임 20, 이동거리 5만큼, 머리에 정리할 순서는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같으면 원래보다 빨라질 거니까 에너지는 증가합니다. 따라서 에너지가 증가하려면 일을 받아야겠네요. 따라서 여기서 물체는 일을 받았습니다. 얼만큼요? 100만큼요. 이렇게 에너지가 늘었나 줄었나로 부호를 찾아오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따라서 에너지의 변화, 일을 받은 만큼, 따라서 나중 운동 에너지는 100입니다. 이렇게 풀어가시면 되고요. 따라서 물체가 받은 R자임 20만큼으로 한 일이 물체의 운동 에너지의 변화랑 같습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다음요. 자, 얘는 마찰력이 있는 녀석이다 라 부르면서요. 처음에는요, 질량이 2짜리가 속력 10으로 가네요. 따라서 처음 운동 에너지는 100인데 물체는 오른쪽으로 가는데요. 마찰력은 운동 방향과 반대니까 둘이 다르겠네요. 따라서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반대면 느려질 거니까 일을 해야지. 물체의 나중 운동 에너지가 0이니까 변화량이 마이너스 100이니까 둘의 방향이 반대라 하다 보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였습니다. 까지요. 따라서 물체는요, 50m를 이동하면서 한 일이 100, 마이너스 100이니까 마찰력 R자임은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부호가 통일되고요.
똑같이 R자임의 한 일은 물체의 운동 에너지 변화와 같습니다. 이게 개념이세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 때 쭉 보는 건요, 일은 에너지의 변화랑 같습니다. 머리에 넣는 순서는 W는 델타 E랑 같아요. W가 0보다 크면 델타 E도 0보다 크니까 에너지가 증가했네요. 증가하려면 E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부호를, 에너지를 가지고서 플러스일 때 받았다, 마이너스일 때 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안 헷갈리실 거라고요. 마지막 물체가 받은 R자임이 한 일은 운동 에너지의 변화와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게 첫 시간 내용들이세요. 네. 됐으면 10분 쉬었다 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에너지 종류인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넘어가요. 얘가 뭐 중학교 때는 위치 에너지다, 뭐 9.8 mh다라고 배웠던 거 그대로 들고 옵니다. 야, 얘 뜻은요, 일단 누구의 에너지냐면요, 중력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다. 이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면서요, 뜻은요, 중력이 물체에 할 수 있는 일, 물체가 중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 물체가 중력 때문에 증가할 수 있는 에너지, 얘네를 중력 포텐셜이다 라고 불러요. 그래서 중간에 중력 에너지가 아니라 이 포텐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뜻은요, 요 잠재적입니다를 포텐셜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뜻은 이렇게 봐요. 자, 일단 물체가 지면에 떨어져 있으면은 먼저 만들 거는 중력부터 적고 시작이죠. 그래서 그림을 봤더니요, 힘의 방향은 아래쪽으로, 힘의 크기는 중력만큼일 텐데, 자, 일단 물체는요, 지금은 가만히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떨어질 거다. 그래서 당장은 가만히 있지만요, 누구 때문에? 중력 때문에 밑으로 움직일 거라서요, 지금은 아닌데 아마도 중력 때문에 할 수 있을걸, 아마도 중력 때문에 움직일걸, 아마도 중력 때문에 될걸, 이런 뜻으로 잠재적이다, 포텐셜이라는 말을 붙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 물체는요, 중력 때문에 얼만큼 밑으로 움직일 수 있냐면요, 떨어져 있는 높이인 5m만큼 중력 때문에 이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따라서 힘의 방향, 운동 방향, 힘의 크기 전부 다 중력 때문에요, 5m만큼 내려갈 수 있네요. 중력이 물체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100입니다. 이거를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 라고 불러요. 똑같이 힘의 방향 아래쪽으로, 힘의 크기 중력 mg고요, 운동 방향 아래쪽으로요, 얼만큼 힘의 방향으로 움직일 수가, 당겨질 수가 있냐면요, 떨어져 있던 높이만큼 움직일 수 있네요. 따라서 R자임인 중력이 물체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인 mgh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위의 그림 그대로요, m인 물체가 h만큼 지면에서 떨어져 있을 때 중력이 물체에 할 수 있는 일의 양, 중력 곱하기 떨어져 있는 높이만큼, 물체가 중력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일의 양도 힘 곱하기 이동거리, 얘를 우리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라고 부르면서요, 식을 mgh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그래서 밑에 쭉 한번 보면은요, 자, 질량이 2kg인 물체가요,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한대요. 물체는 처음에 정지 상태니까 운동 에너지 0이요. 이 자리가 중력을 20만큼이니까 가속도 10으로,
얼만큼? 5m만큼 이동할 수 있네요. 첫 시간에 쓴 식 그대로 EAS에 대입하시면 V제곱은 100이 나와서요. 나중 운동 에너지는 100이 됩니다. 따라서 물체가 5m를 낙하하면서 증가한 운동 에너지는 100입니다. 까지요. 물체의 처음 EP,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로 구하면서요. 처음 중력 포텐셜은 100. 바닥에 도착했습니다. 높이가 0이 되었네요. 더 이상 중력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네요. 지면에 왔을 때 중력 포텐셜은 0이고요. 따라서 중력 포텐셜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00입니다. 붙여가는 거.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중력이 물체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었어요.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100만큼 감소했다는 얘기는 중력이 물체한테 일을 100만큼 해줬다라는 얘기고, 중력이 물체한테 일을 했으면 물체는 중력으로부터 일을 100만큼 받다 보니까요. 물체가 받는 힘이 중력분일 때, 자유낙하일 때, 알짜 힘이 중력밖에 없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 같은 말, 중력이 물체의 한 일과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 물체가 받은 일이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가요, 니네가 중학교 때 배우고 왔던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상황은 알짜 힘이 중력분일 때. 다시, 쌤, 알짜 힘으로부터 받은 일은 운동 에너지의 증가랑 같았습니다. 따라서 힘이 중력밖에 없다면 중력이 물체의 한 일만큼 물체가 받은 일이 같다 보니까요, 이때만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이렇게 쓰시게 되고요. 다음요. 그래서 식은 계속 1은 fs, 1을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1을 하면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운동 에너지 2분의 1의 mv제곱,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h까지요. 그래서 밑에 하나씩 정지 상태에서 자유낙하 만들어가 보면요, mgh 100m일 때 중력 포텐셜은 4000, 3000, 2000, 1000, 0까지. 중력 포텐셜은 1000씩 작아지는 중. 이어서, 자, 서원아, 일을 하면 에너지가, 따라서 중력이 일을 하다 보니까 중력이 할 수 있는 일의 양이었더니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1000만큼 감소. 일을 1000만큼 해서요, 1000만큼 감소요. 1000만큼 해서요, 1000만큼 해서요, 1000만큼 해서요, 1000만큼 감소했고요. 자, 명준아, 물체는 자유낙하다 보니까요, 중력 말고는 받는 힘이 없다 보니까요, 중력이 한 일 말고는 받은 일이 없다 보니까요, 중력이 일을 1000만큼 했으면 물체는 그대로 1000만큼 받고요. 따라서 물체가 일을 받았네요. 운동 에너지가 받은 일만큼 증가합니다. 처음에 정지였어요. 1000만큼 증가, 1000만큼, 1000만큼, 1000만큼씩 증가하고요.
따라서 물체가 받은 힘이 중력뿐이다. R자 힘이 중력밖에 없을 때 중력이 한 일, 같은 말,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R자 힘이 한 일, 물체가 받은 일,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 항상 같다 보니까요. 중력 포텐셜 감소만큼 운동은 증가, 감소만큼 증가, 감소만큼 증가하다 보니까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합은 항상 0입니다. 까지. 자, 따라서 명준아, 100m일 때 중력 포텐셜 운동은 더하면 75일 때 중력 포텐셜 운동은 더하면 50일 때도 더하면 25일 때도 더하면 0일 때도 더하면 요거를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됩니다 라고 부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요 기호는 그냥 E다 라고 적어요. 얘는 중력 포텐셜과 운동 에너지를 더하는 걸 역학적 에너지. 그래서 쓸어가는 건 연습 문제 7번 봅니다. 자, 그림은 레일을 따라 정지 상태였던 물체 A는 정지인가 봐요. 얘가 쭉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마찰과 공기 저항을 무시하다 보니까요. 받고 있는 힘이 중력밖에 없습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됩니다를 쓰는 내용이세요. 따라서 기억 A점의 역학적 에너지 중력 포텐셜과 운동을 합한 거는요 중력 포텐셜과 같습니까를 물어봐. 자, 봤더니 A점에서는요 정지 상태로 출발이니까요 운동 에너지가 0이겠네요. 역학적과 중력 포텐셜이 같습니다. 이어서 건이야 지금 마찰 공기 저항 무시하다 보니까요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니까요 A나 B나 C나 D나 역학적 에너지는 모두 똑같습니다. 따라서 B에서 C로 갈 때 역학적 에너지 그대로고요. 이어서 자 서나 리을 먼저 볼게요. C에서 D로 갈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 어떻게 알아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중력 포텐셜이니까요. 높이가 올라갔습니다. 중력 포텐셜은 감소합니다. 까지요. 자, 명준아, 디귿. 운동이 최대인지를 물어봐. 찾아가는 거 역학적 에너지는요. 중력 포텐셜과 운동을 더하는데 C는 높이가 가장 작다 보니까 중력 포텐셜이 가장 작다 보니까 더한 게 일정하려면 운동은 최대여야겠네요. 까지가 개념 문제시고요. 다음요. 자, 다음 문제에서는요, 이제 계산 조금씩 써볼 건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공기 저항은 무시하다 보니까 받는 힘은 중력뿐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게 보존됩니다. 까지요. 자, 그래서 이 문제 풀어가는 방법은 이렇게 붙어요. 자, 서원아, 그래서 A나 B나 C나 D나 E나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같습니다. 요거 쓰는 내용이고요. 처음에 뭐 풀이가 잘 모르겠다라 그러시면요. 만들면 편한 거는 역학적 에너지는 중력 포텐셜과 운동의 합입니다. A점을 봤더니요. 정지 상태니까 운동은 0. 높이가 20, 질량은 1, 중력 가속도가 10이니까요. mgh 넣어보시면 200이고요. 따라서 A의 역학적은 200, B든 C든 D든 E든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200으로 일정합니다. 까지요. 그러면서 문제에서요 디귿을 봤더니 말이죠
속력을 구하래. 선생님, 속력을 구하려면요,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써야 되는데, 선생님, 그림 봤더니요, 물체의 속력에 대한 거, 운동 에너지에 대한 건 알려준 게 없음. 그림 봤더니요, 우리가 유일하게 구할 수 있는 건 각각의 높이만 주다 보니까요, 쓸 수 있는 거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들은 구할 수가 있네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 속력을 가져가려면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게 보존됩니다를 통해서 운동을 만들고, 따라서 B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 50은 2분의 1의 질량의 속력의 제곱입니다. 디귿 맞는 말이고요. 떨어지는 동안 포텐셜 에너지는 감소, 운동은 증가하니까 기억도 맞고요. A점의 포텐셜은 200, D점의 포텐셜은 50, 니은도 맞네요. 답은 기억, 니은, 디귿 이런 식으로 구성됐다. 자, 됐으면 밑에 있는 연습 문제 8번 해보시는데요. 니네가 주의할 건 요거야. 앞으로 문제에서요, 중력이 한 일, 요 표현을 곧잘 쓰게 될 건데, 중력이 한 일과 같은 말은요, 일을 하면 에너지는 감소합니다. 따라서 중력이 한 일,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을 구하세요 랑 같은 표현이시니까요, 연습 문제 8번 한번 해보실게요. 일단 요 문제 최다 오답은 20일 거다. 답은 2입니다. 얘가 들고 와야 되는 개념 하나는요, 무게라는 단어를 줬어. 얘 기억할 거는 질량은요, 단위를 킬로그램 쓰죠. 뉴턴을 쓰는 건 힘이었다. 그래서 무게다라는 표현은요, 질량이 아니라 중력을 뜻하는 게 무게임. 그래서 뭐 간단한 예시는요, 자, 건이야, 우주에 가면은 몸무게 잴 수 있어요, 없어요? 우주는요, 중력이 있거든 없거든. 그래서 중력이랑 무게 같은 말이세요. 따라서 만들어가 보면은요, 중력 2의 높이입니다. 요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중력 2의 높이 1입니다. 요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 따라서 감소한 중력 포텐셜은 20이 아니라 2입니다 까지요. 그래서 이 무게는 중력이다. 단위를 봤더니 뉴턴이야. 이상해. 정도면 충분하세요. 됐으면 다음 장 기출문제 한번 볼게요. 자, 명준아, R자임이 한 일은 무슨 에너지? R자임이 한 일. 요거 운동 에너지. 자, 건이야, 중력이 일한 거 무슨 에너지? 옳지. 답은 1번입니다. 이게 개념 시작이고요. 자, 됐으면은 밑에 기출문제 6번 풀어보시는데요. 얘도 마찬가지로 물어보는 거는 중력이 한 일 물어봐요. 같은 말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입니다. 얘를 쓰란 얘기고요. 그래서 기출 6번 요거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일단 뭐 상황은 2kg짜리가 3m 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 3m 위에 있을 때는 60, 바닥에 올 때는 0이라 감소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60입니다 까지면서요, 앞에 이미 요 해준이란 표현이 들어있죠. 1에서 플러스랑 마이너스 부호가 해줬나 받았나를 뜻하는 게 부호다 보니까 이미 문제에서 해준이란 말을 썼음. 따라서 답을 적을 때는 부호 쓸 필요 없다고. 쓰면 이어서요. 자, 연습 문제 9번 봅니다. 여기부터는 계산 조금씩 들어가요.
자, 일단 한번 쉬운 것부터. 자, 마찰과 공기 저항 무시하니까요. 꼭대기에 있을 때나 바닥에 있을 때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할 거예요. 따라서 다은아, 기억. 내려오는 동안 중력 포텐셜은 감소. 맞고요. 니은 내려오는 동안 운동 에너지 감소. 요거는 틀린 말이고요. 니네가 이제 여기 파트에서요. 익숙해져야 되는 표현이요. 요걸 가장 익숙하게 만들어 가야 됩니다. 네, 해볼게요. 자, 중력 가속도는 G라고 할 거고요. 질량은 M이라고 해볼게요. 꼭대기에 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mgh, 운동 에너지는 0이었을 거고요. 바닥에 왔을 때 중력 포텐셜은 0에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의 v제곱이었을 거예요. 자, 명준아, 마찰과 공기 저항 무시하니까 꼭대기의 역학적이나 바닥에서의 역학적이나 같다. 그럼 따라서 mgh 이꼴 2분의 1의 mv 제곱이니까요. v제곱은 2gh입니다. 이렇게 식을 정리할 수가 있고요. 이 양만 시키면 돼. 지우고. 그래서 일단 이 문제에서요. 디귿 보기는 일단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네가 앞으로는 이 형태를 계속 만들면서 와야 되는데요. 이거 왜 필요한지 다음 거 연습 문제 10번에서 볼게요. 자, 건이야, 10번도 마찬가지로 공기 저항과 마찰은 무시하니까요. P든 Q든 1번이든 2번이든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일정합니다. 같습니다로 시작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요. 정지 상태로 출발하는 P점에서의 높이를 H로 구해보세요가 문제야, 지금. 그래서 간단하게 식만 세어보면은요. P점에서의 중력 포텐셜은 mg 라지 h. 정지 상태니까 운동은 0이었을 거고요. 2.5h인 1번 지점에서의 중력 포텐셜은 2분의 5. 운동은 2분의 1의 mv 제곱을. 높이가 h인 2번에서는 중력 포텐셜 mgh의 운동 에너지는 이렇게까지요. 그래서 계속 쓸어가는 건요. 역학적 에너지는 전부 다 같을 거니까 식을 만들어 가면은 P점의 역학적은 1번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2번 지점의 역학적 에너지와 2다2 모두 같습니다가 식이야. 그래서 앞에서 보여줬던 V제곱은 몇 GH입니다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요. 구하는 거는 H를 구하래. 요 라지 H를 스몰 h 가지고 표현하세요 인데요. 식을 봤더니 V제곱이 같이 붙어 있네요. 라지 H를 스몰 h로 바꾸려면은요. V제곱을 지워줘야 될 건데 지우는 방법이 두 개씩을 정리해 봤더니요. 이 나오고 그대로 V제곱에다가 GH를 넣어주시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H 하나로 통일이 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에너지 보존 파트에서는요. 식 세우는 거는 되게 간단해. 그냥 그림 보면서
높이 가지고 중력 포텐셜, 속력 가지고 운동 만들고 전부 다 같습니다로 식을 세우면 돼. 중간에 필요한 과정은 문자를 통일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니네가 계산 파트에서는요 만들어 가야 되는 모습이 GH 이꼴 몇 V제곱입니다. 따라서 V제곱 대신에 대입해 갖고서요 문자를 MGH로만 바꿔줍니다. 이 과정이 필요하시고요. 여기 계산 파트에서는요 문제가 좀 많이 길어질 거야. 여기는 식들이. 그래서 중간에 내가 얘를 만들었나 안 만들었나 계속 확인하면서 오셔야 됩니다. 됐으면은 그대로 다음 장에 기출 6번 요거 한번 해보실게요. 자, 볼게요. 자, 시작은요. 마찰과 공기 저항은 무시하니까 위에 있든 밑에 있든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따라서 위에 있을 때요. 처음에 0 아니야. 얘는 막 이상하게 처음 무조건 0이다 막 그러는데요. 다 달라. 그래서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 만드시면요. 중력 포텐셜 운동. 바닥에서 중력 포텐셜 운동. 불은 같습니다로 식 세우고요. 식 이항하셔서 정리하시면 V제곱은 3분의 2GH. 따라서 V는 루트 3분의 2GH입니다. 이렇게 끝나시면 되고요. 됐으면 밑에 기출문제 7번도 볼 건데요. 같이 해볼게요. 자, 요 그림이 업성이랑요, 두정도 25-2에 그대로 썼던 그림이세요. 학습지에 그대로 있는 그림이고요. 여기서는 개념 물어보러 갈 건데요. 자, 선지 봤더니요. AB가 중력으로부터 받은 일의 양을 물어보고요. 또 R자 힘에 대해서도 물어보는 중임. 만들어가 보면은요. 일단 중력으로부터 받은 일이다 라고 하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 중력으로부터 받은 일의 양. 요거 계속 쓰는 중이에요. 봤더니 물체 A랑 B는 질량이 같대요. 자, 건이야 A 봤더니 얼마나 낙하했어요? D. B도요 높이는 얼마나 낙하했어요? D. 따라서 A랑 B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요 둘 다 mgd로 같네요. 중력이 물체에 한 일은 둘이 같습니다 라고요. 이어서 바로 디귿 가볼게요. 그래서 쌤 봤더니요 A도 그렇고요 B도 그렇고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은 mgd로 같은데 말이죠. 자, 쓰는 거 준영아 지금 중력만 받다 보니까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감소한 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돼요. 따라서 중퍼가 mgd 감소면 운동은 똑같이 mgd만큼 증가하면 되는데 붙여가는 거. 자, 명준아 우리 앞에 한 3번쯤 채우고 왔는데요. R자 힘으로부터 받은 일의 양은요 운동 에너지의 증가량이었어요. 그래서 A R자 힘으로부터 받은 일의 양도 mgd, B도 R자 힘으로부터 받은 일의 양 mgd로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 R자 힘이 한 일의 양 같은 값이고요. 자, 건이야 근데 A를 봤더니 A는 이동거리가 얼마죠? B는 2D. 따라서 A의 R자 힘은 EF, B의 R자 힘은 1F겠네요. 로 끝납니다. 따라서 디귿선지 A의 R자 힘은 B의 R자 힘의 2배입니다. 디귿 맞는 말이고요. 그래서 니네가 계속 첫 시간부터 보여주고 있는 표현은
같은 말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감소량이었고요. 여기 파트에서 R자 힘이다 랑 관계에 있었던 거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이었습니다. 요거 표현들 기억해 놓으시면 되세요. 남아있는 거 기억, 계산 문제 한번 풀어가 볼게요. 자, A는요, 봤더니요, 꼭대기에 있을 때 중력 포텐셜 에너지 mgt, 운동 에너지는 0이었는데요. 바닥에 내려왔을 때 중력 포텐셜은 0에 운동 에너지가 3V제곱, 9V제곱이 되고요. 식 만들면은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니까요. mgd 이꼴 2분의 9 mv 제곱인가 봅니다. 요거 하나 쓸 수 있고요. 옆에요. 자, B를 봤더니 중력 포텐셜은요, mgd만큼요. 얘는 멈춰있지 않고 V0로 운동 중이에요. 따라서 운동 에너지 0이 아니라 V0의 제곱이었을 건데요. 바닥에 왔더니요, 중력 포텐셜은 0이 되었고요. 운동 에너지가 2분의 25 mv 제곱이겠네요. 따라서 B도 공기 저항과 마찰을 무시하다 보니까요, 식 만들면은 mgd 더하기 이꼴 2분의 25 mv 제곱입니다 까지요. 자, 문제에서 기억에서 구하라 라고 하는 거는 V0를 구하래. 봤더니 mgd는 2분의 9 mv 제곱이네. mgd는 2분의 9 mv 제곱이네. 넣어주시면은 기억도 맞는 말입니다 까지요. 그래서 여기 계산 들어갈 때는요, 계속 쓰는 게 문자를 V제곱으로 통일하든 MGH로 통일하든 한쪽으로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식은 대부분 다 이런 형태로 나오시니까 풀어가는 과정에서 계속 이런 형태 GH 이꼴 V제곱 만들면서 오셔야 됩니다. 자, 됐으면은 연습 문제 11번 12번 해보실게요. 이거 그냥 되게 간단하게 풀리거든요. 볼게요. 여기를 VP, VQ로 할게요. 식은요, 식은 여기까지. 자, 문제 읽어봤더니 뭐라 썼냐면요, 운동 에너지는 Q에서가 P에서의 3배래. 얘를 X라고 하면은 3X.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운동의 5배래요. X면 5X. 따라서 뒤에는 3X. 그래서 H1 대 H2는 5 대 3입니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다. 다음요. 저도 계속 쓰는 식은요, 하나만 씁니다. 자, 여기 높이를 HA다 하고 여기를 HB다 라고 하면요, MGHA 더하기 2분의 1의 M의 4V제곱은 MGHB의 2분의 1의 V제곱입니다 까지요. 그래서 구하는 거는 둘의 높이 차니까요, 결국 구하는 거는 식 정리하셔서 2입니다. 그래서 M 날릴 거 날리면 HA 값 만들 수 있고요. 거의 됐냐 이거? 여기까지 되지? 이해되냐?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H만 남기래. H는 B 거랑 A 거의 차이잖아. 그래서 G도 넘긴다. 그러면 2G분의
3V제곱으로 끝나고. 됐어? 자, 뭐 길게 쓰면은 각각 다 구하는 식이긴 한데 결국에 지금 공기저항 뭐 마찰 무시한다고 하니까요. 쓸 수 있는 개념적인 내용은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과 운동 에너지 변화의 합은 0입니다. 따라서 각각 다 구할 필요 없이 자, 명준아, A에서 B로 갈 때 높이, 높아짐, 낮아짐 얼만큼? mgh는요. 자, 운동 에너지 커짐, 작아짐? 작아졌네요. 얼만큼요? 그냥 이렇게씩 써도 같은 얘기야. 지금 빨간색으로 적어놓은 풀어놓은 거나 밑에 적어놓은 거나 같은 뜻이니까요. 뭐 마음에 드는 거 쓰면 되는데 둘 다 쓸 줄 알아야 된다. 문제 유형마다 달라 조금씩 시작하는 게. 그래서 풀이는 계속 두세 가지씩 들고 와요. 답은 2분의 3 나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뭐 두 번째 시간 때는 쭉 배우면서 온 내용들은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다라 부르면서 합쳐놓은 거를 역학적이다라는 말을 썼고요. 얘는 중력 포텐셜과 운동을 합친 거. 속력을 가지고 운동하는 물체가 갖고 있는 거를 운동 에너지. 구하는 식은 2분의 1의 mv 제곱이었고요. 지면으로부터 떨어져 있어요. 중력에 의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 구하는 건 mgh였고요. 이어서 자, 명준아, 이를 받으면 에너지가 증가. 따라서 이때 1의 부호도 플러스를. 자, 건이야, 이를 하면 에너지가 라서 이때 1의 부호도 마이너스입니다. 에너지 가지고서 했나 받았나 보시는 게 편하다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간 때 배운 건 요만큼 배웠고요. 1은 힘 곱하기 거리 만큼 에너지가 변한다. 두 번째는 에너지 종류 두 개를 붙여버렸어요. 여기까지가 배우신 내용이십니다. 2시간 동안. 그러면 10분 쉬었다가 마지막 하시죠. 네, 내용들이요. 자, 공기저항과 마찰을 무시하면은 3H에 있든 A에 있든 B에 있든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합니다. 얘가 시작이었어. 따라서 역학적 에너지는요, 제일 표현하기 쉬운 3mgh로 시작하면 되고요. 따라서 A점에서도 3mgh, B점에서도 3mgh. 자, A를 봤더니요, 높이가 1h니까요, 중력 포텐셜은 mgh, 남아있는 2mgh가 운동 에너지를. B는 높이가 2h니까요, 2mgh가 중력 포텐셜을, 남아있는 mgh가 운동 에너지에 해당하시고요. 자, 그러면서 니네가 다 구해놓고서요, 끝자락에 실수 하나 해서 들어오는 거가요. 자, 명준아, 운동 에너지 몇 대 몇? 2대 1. 그러면 A의 속력과 B의 속력도요, 2대 1이겠죠? 그러면 이거 루트 2대 1로 끝나요. 자, 오늘 가는 운동 에너지의 식은요, 2분의 1의 m의 속력의 제곱값이야. 운동 에너지의 식은 2분의 1의 m의 속력의 제곱이다 보니까요, 에너지가 2대 1입니다. 제곱값이 2대 1입니다. 따라서 그냥 속력이면은 제곱근을 취해줘야 되신다고요. 그래서 다 구해놓고서 마지막에 실수해서 오다 보니까 이거 하나 주의해 주시고요. 성립됐냐? 네. 자, 이어서는요, 위에 그림이랑 요 B점까지는 똑같은데요, 달라지는 거는 B부터 C까지는 이제는 중력 말고 다른 힘, 요 마찰력을 붙입니다.
그래서 봤더니 B에서는 굴러가다가 C에서는 멈췄네요. 에너지 감소했나 봅니다. 여기부터는 보존 안 되는 상황으로 이어오시게 되고요. 앞에서 구했듯이요. 역학적 에너지 B는 3mgh, 높이는 2mgh라 운동 에너지는 mgh입니다. 였음. 쌤, C점 봤더니요. 높이는 그대로 2h니까 중력 포텐셜 2mgh, 정지니까 운동은 0이겠네요. 따라서 C점의 역학적 에너지는 2mgh일 거고요. 자, 명준어에서 B부터 C까지 에너지 변화량은 따라서 마찰력을 받으면서 감소한 에너지가 mgh만큼이 감소했네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 때 얘기했던 거, 물체가 일을 하거나 받으면 에너지 변화입니다. 두 번째 시간은 물체가 받는 힘이 중력밖에 없다면, 알짜 힘이 중력이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었었고요. 두 개를 붙여가는 게 마지막 시간이세요. 따라서 마찰력을 받으면서요, 이동한 게 EH다 보니까요, 에너지가 마이너스 mgh만큼 변했네. EH를 지나면서 마찰력은 마이너스 2분의 1인가 봅니다. 여기까지가 마무리이세요. 네. 자, 그대로 연습 문제 13번 봅니다. 자, 얘는요, 탄, 중력과 속도는 10이다. 근데 앞에까지는 계속 보이던 공기저항 마찰을 무시한다, 이런 말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여기는 아마도요, 에너지 마찰 때문에 손실될 거예요. 그대로 만들어가면요, 중력 포텐셜은 20일 거고요, 운동은 25니까 역학적 45인데, 바닥에 왔을 때는 중력 포텐셜 0에 운동은 36이라 역학적이 36. 중력 말고 다른 힘을 받게 된다면 에너지 보존되지 않나 보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쓰는 게 연습 문제 14번 봅니다. 자, 봤더니 A부터 B까지는요, 마찰이 업된다. 따라서 명준아, A부터 B까지는 에너지가 보존, B에서 C까지는요, 마찰이 있댄다. 따라서 B랑 C의 역학적 에너지는 같을까 다를까? 다르고요. 또요, 마찰이 없는 C부터 D까지 에너지가 보존. 따라서 만들 수 있는 식이요, A부터 B까지는 에너지가 보존을, C부터 D까지도 에너지가 보존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식을 중간에 잘라야 돼. 에너지가 보존될 때까지는 등식 하나, 에너지가 보존될 때까지는 등식 하나, 두 개씩 각각 놓고서 풀어가야 되시고요. 자, 이어서 문제 봤더니요, B에 진입하기 직전이 C를 빠져나온 직후의 2배다 라고 하니까요, 여기를 2V, 여기를 V라고 할게요. 따라서 B를 지날 때의 운동 에너지가 4V 제곱을, C를 빠져나올 때의 운동 에너지가 V 제곱입니다. 따라서 식은 mgh1 이꼴 2mv 제곱, mgh2 이꼴 2분의 1의 mv 제곱이다 보니까요, h1 대 h2는 4대 1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이제 보존이 안 되는 상황, 이렇게 붙여야 되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쉬운 문제긴 한데, 니네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거는 어디부터 어디까지 보존이라 등식을 세우고, 또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보존이라 등식을 세우고, 요거 좀 주의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이 요게 이제 요 정도가 이제 변별 쓰는 문제. 이거 복잡 건데 뭐 불당 두 정도, 요 정도는 그냥 쉽사리 나오는 난이도 세요. 볼게요. 자,
자, 그림은요, 뭐 경사각이 일정한 빗면을요, M인 물체가 P랑 Q를 3V, 2V로 지나간대. 그래서 P를 쭉 올라가서요, 최고점을 찍고 다시 물체는 P로 돌아온대. 물체는 P를 출발해서 찍고 내려옵니다까지 이게 문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요, P를 출발할 때 운동 에너지가 9래. 자, 근데 건이야, 중간에 봤더니 P부터 Q까지 뭐가 있냐? 마찰에 따라서 P에서 Q까지는 에너지가 보존이 되냐 안 되냐? 안 될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건요, 만약에 명준아 마찰이 없으면 올라갈 때 9이었으면 내려올 때도 로 보존됐을 건데, 얘는 지금 마찰 구간이 있다 보니까 에너지가 늘까 줄까? 줄어요. 그래서 구하러 가야 되는 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손실된 역학적 에너지가 얼마인지를 구해야 다시 P를 통과할 때 에너지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요거 구하러 가는 문제 되세요. 그래서 상황은 대충 이런 느낌이에요. 아, 처음에 올라갈 때 9이었네. 마찰 구간에서 손실되는 에너지를 보통 마이너스 W 이렇게 문자를 써요. 그래서 처음 올라갈 때 9.25 마찰 구간 한 번 지나요 빼기 W, 내려올 때 또 지나나요 빼기 W를 한 값을 구하세요가 요 문제 되시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마찰 구간을 지나면서 에너지가 얼마나 손실이 되었는지 요거를 구하러 가셔야 돼. 됐죠? 네, 할게요. 자, 그래서 물체가 중력 말고 다른 힘 받으면 역학적 에너지는 변할 거임. 그래서 P에서 Q까지요,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해보면은요, 요만큼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에 해당할 건데, P를 지날 때 3V로, Q를 지날 때 4V로. 자, 준영아, 만약에 마찰 구간이 없었다면은 운동 에너지 변화량과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같았을 건데, 마찰이 있다 보니까 조금 작겠죠. 그래서 이 마찰 구간에서 감소한 에너지의 변화량을 구하려면은 같이 구해야 되는 게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증가량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이런 느낌이야. 원래라면은요, 운동이 감소한 만큼 중력 포텐셜이 증가할 건데요, 마찰 구간이 있다 보니까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 것 중에 일부만 중력 포텐셜 증가에 쓰일 거다. 중간에 빈 값이 마찰 구간에서 손실된 에너지에 해당할 거고요. 반 여기까지 됐냐? 그래서 어떻게 구하러 가냐면요, 선생님 지금 동일한 밑면 PLQ까지가 거리가 4L, Q에서 최고점까지가 5L. 그래서 P에서 Q까지의 높이를 4H다 라고 하면은 Q부터 최고점까지의 높이는 5H라고 할 수 있겠죠. 삼각형의 닮음이니까요. 따라서 Q에서 최고점까지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 제곱, Q에서 최고점까지 증가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요 5mgh일 건데, 자, 다현아, Q부터 최고점까지는 마찰 구간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여기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될 거예요. 따라서 감소한 운동 에너지만큼이 증가한 중력 포텐셜과 같을 거고요. 따라서 GH로 만들어 놓으면은 5분의 2mv 제곱이 만들어지고요.
이제 합치러 갑니다. 자, P에서 Q까지요. 감소한 운동 에너지는요. 위에서 구했던 값 그대로 마이너스 2분의 5 mv제곱. P에서 Q까지 증가한 중력 포텐셜은 4mgh니까요. 앞에서 구한 GH 이꼴 5분의 2 mv제곱에 대입하시면 5분의 8mv제곱이 될 거고요. 자, 명준아 봤더니 P에서 Q까지 운동 에너지는 2분의 5만큼, 중력 포텐셜은 5분의 8만큼 늘었네. 둘이 값이 같나요? 안 같아. 왜? 마찰 구간에서 에너지가 손실되다 보니까 증가한 중력 포텐셜과 감소한 운동 에너지가 같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따라서 둘의 차이를 구하시면요. 10분의 9 mv제곱이 되시고요. 마지막에 포인트 하나 더. 자, 건이야, P를 출발해서 다시 P로 돌아올 때 마찰 구간 몇 번 지나가지? 따라서 손실된 거는 10분의 18입니다. 까지요. 그래서 문제 돌아와 봅니다. 자, 물체가 처음에 출발할 때 에너지는 9E만큼으로 들고 시작. 마찰 구간을 한번 지나면서 빠지는 게 10분의 9mv 제곱이었는데 두 번 지나다 보니까 10분의 18만큼이 손실된 에너지. 따라서 9E로 올라갔는데요. 10분의 18만큼이 빠져요. 요 9E라는 값은 2분의 1에 m의 9v 제곱이 9E였으니까 10분의 18이면은 5분의 9E겠죠. 따라서 9E 마이너스 5분의 9E니까 5분의 36E가 내려올 때 남아있는 운동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끝나시면 됩니다. 단이 됐네요. 이렇게 풉니다. 자, 이어서는 두정이랑 불딱 나왔던 기출 그림 하나씩 볼게요. 자, 얘도요 동일하게요. 자, 명준아 봤더니 마찰과 공기저항 무시하니까 H부터 P까지는 에너지, Q부터 3H까지도 보존, 중간에 껴있는 거는요 운동 방향으로 힘을 받다 보니까 에너지가 증가할 거고요. 붙여가 봅니다. 그래서 선생님 여기요 H일 때는요 중력 포텐셜만 있겠네요. mgh. P까지는 따로 중력 말고는 힘이 없으니까요 운동 에너지는 mgh일 거고요. 3H에서 중력 포텐셜은 3mgh인데요. 문제에서요. 운동 에너지는요. 3H인 지점이 P에서의 2배다라고 하니까 3H 높이에서는 운동 에너지 EMGH를 들고 있을 거예요. 멈춰있지 않고 가나봐요. 따라서 3H일 때 역학적 에너지가 5mgh. 따라서 Q점에서의 역학적 에너지, 운동 에너지도 5mgh일 거고요. 자, 건이야 봤더니 에너지가 얼마나 늘었죠? (1을 4mgh만큼) 받았나 봅니다. 이때 힘이 2mg니까요. P부터 Q까지의 거리는 2H겠네요. 계속 붙여가는 게 첫 시간 일과 에너지의 관계, 두 번째 에너지 보존, 마지막이 섞어놓은 것까지가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죠. 자, 됐으면 그대로 14번 해볼 건데요.
이 Q의 속력을요, G랑 H로 표현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연습 문제 14번 하시고요. 그대로 이어서 기출문제 9번까지 이어서 하시면 되세요. 네, 같이 풀게요. 일단 연습 문제 14번은요. 똑같이 여기 MGH, P점도 MGH, 중력 포텐셜은 EMGH인데 운동 에너지가 2배다라고 했으니까 더해주셔서 역학적 에너지는 4mgh. 따라서 Q점의 역학적 에너지인 운동 에너지가 4mgh네요. 따라서 Q점은요, 역학적 에너지가 곧 운동 에너지고 VQ를 구하시면은 8gh. 따라서 VQ는 2루트 2GH입니다. 얘로 끝나면 되시고요. 다음요. 자, 얘도 시작은요. 여기 MGH, P점도 MGH, 중력 포텐셜 EMGH의 운동 에너지의 2배다 라고 했으니까 운동 EMGH. 따라서 힘을 받고 나서의 역학적 에너지는 4mgh입니다. 까지요. 따라서 2분의 1의 m의 V1 제곱은 mgh를 2분의 1의 m의 V2의 제곱은 4mgh입니다. 따라서 V1은 루트 2GH를 V2는 2루트 2GH입니다. 일단 이렇게 끝났고요. 자, 코니야 봤더니 운동 에너지가요. 몇 대 몇? 면 속력은? 제곱근 씌워서 1대 2입니다. 이게 빠른 풀이 되시고요. 자, 요게 문제 하나만 좀 잘라온 거고요. 원래 문제는요, 요게 서술형의 1번이었으면은 2번도 붙어 있어요. 2번은 P에서 Q까지 걸린 시간을 구하세요. 이게 원래 문제고요. 지금 뭐 이 문제가 불당은 25-1, 저 두정은 24-1에 똑같이 나왔던 문제야 그냥. 둘 다 수능 모고 쓰는 학교라서요. 똑같이 나왔어요. 봅시다. 일단 지금 P에서 Q까지 만들어 놓은 녀석은요. P를 지날 때 운동 에너지가 2분의 1의 m의 V1 제곱이었습니다. 요게 MGH였고요. Q를 지날 때 구해놓은 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의 m의 V2의 제곱이었습니다. 4mgh입니다. 까지였고요. 자, 그러면서 문제에서 준 거는요. F가 EMG다까지를 줬어. 그래서 아까 뭐 앞에 연습 문제 뭐 풀었던 거대로 가면은요. 이동한 거리는 2분의 3h입니다. 여기까지는 쉽게 풀려. 근데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시간을 건드려요. 시간을. 자, 이 시간을 에너지 파트에서 물어본다라고 하면요. 니네가 갖다가 써야 되는 게 요거 있죠? 1 에너지 파트에서 시간을 갖다가 쓰는 방법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은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얘로 땡겨오는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풀어가 볼게요. 따라서 우리 써야 되는 건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힘 곱하기 시간입니다. 얘를 가지고서 힘이 EMG니까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네요. 얘로 풀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요,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요 문제대로 기호를 쓰면은 나중 빼기 처음입니다. 얘를 가지고서 t값을 만들러 가고요. 그래서 아까 그래프, 힘 시간 그래프랑요, 푸는 순서가 역순이야, 지금. 그래서 뭐 만들 수 있었냐면요, 위에서요, 요거니까 V1은 루트 2GH입니다. 요거니까 V2는 2루트 2GH입니다. 를 들고서 순서가 이번엔 에너지 가지고 속력을 구해서 운동량으로 가는 풀이야. 첫 시간에 봤던 힘 시간 그래프는 운동량 변화량으로 속도를 구해서 에너지로 넘어왔던 게 첫 시간에 봤던 문제였고요. 그래서 그대로 따라가면은요, 이렇게로 시간까지 끝나는 문제 되세요. 일단 요게 에너지 파트, 오늘은 파트 1이고요. 여기서 제일 어렵다는 문제는 시간 쓰는 문제가 운동량, 충격량으로요. 아예 다른 거 넘어갔다 와야 돼서 보통 어렵다라 느끼는 문제까지 오늘 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요.